여기까지 초점이 잡힌다고? 그럼 내 마음도 접사 가능?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 스마트폰 시장은 이 플래그십 라인보다 중저가 라인에서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가성비를 앞세운 중저가 스마트폰을 딱 내세우며 침체된 스마트폰 시장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스타트를 아주 화려하게 아이폰 SE 2세대가 딱 끊었죠. 옆 동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삼성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삼성도 아이폰 SE 2세대 대항마로 중저가 폰, 그러니까 갤럭시 A 시리즈를 내놓습니다. 갤럭시 A31과 갤럭시 A51을 내놓고 곧 이어서 갤럭시 A71도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애플 어디 덤벼볼 테면 어디 덤벼봐 하는 작정으로 와다다다다다다 내놓는 것 같죠. 올해만 벌써 A 시리즈가 3개예요. 아우, 너무 헷갈려. 특히나 삼성 입장에서는 갤럭시 S20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A 시리즈로 실적을 만회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올해 출시하는 갤럭시 A 시리즈가 기대가 되는 이유, 더 기대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제가 삼성이 갤럭시 A 시리즈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정리해 드렸었죠.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여긴가? 보고 오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갤럭시 A 시리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갤럭시 A51 이 모델을 들고 왔습니다. 갤럭시 A51 공식 판매가는 57만 2천 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출시를 했어요. 사실 이 갤럭시 A51은 해외 시장에서 먼저 출시를 한 모델인데요. 삼성 스마트폰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갤럭시 폰이 이 갤럭시 A51이기도 할 정도로 인기를 많이 받은 제품이죠. 해외 버전과 스펙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내 출시를 그토록 기다렸던 갤럭시 A51, 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볼까요? 일단 딱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후면 디자인과 카메라입니다. 후면 카메라가 플래그십인 갤럭시 S20와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갤럭시 S20보다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던 건 카촉티가 거의 없다는 것. 인덕션이지만 아주 깔끔하게 들어갔다는 게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엥? 인덕션이지만 깔끔하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갤럭시 S20 울트라 보다가 이 제품 보면 인덕션이어도 깔끔합니다. 카메라는 L자형으로 무려 쿼드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A51은 카메라의 주력을 다한 모델입니다. 카메라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또 제가 들고 온 색상은 화이트인데요. 어때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순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올 화이트가 아니고 은은한 무지갯빛이 돌아요. 약간 노트10의 아우라 시리즈처럼. 사실 처음에는 뭐지? 홀로그램인가? CD 뒷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사용하면 할수록 단조롭지 않고 매력적이더라고요. 화이트 색상인데도 포인트를 줄 수 있다는 느낌이 신기하고도 새로웠습니다. 이 밖에도 색상은요, 프리즘 큐브 블랙, 프리즘 큐브 핑크가 있습니다. 아, 핑크 색상도 진짜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핑크 색상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딸기 우유. 먹고 싶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제가 작년에 리뷰했던 갤럭시 A90처럼 후면 문양이 플러스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4개의 면으로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갤럭시 A31도 대각선 십자가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갤럭시 A 시리즈의 후면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착착 유니크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이 A51이 착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10보다 더 그립감이 좋아요. 그 이유가 후면이 약간 라운드로 볼록하게 마치 마우스처럼 되어 있어서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듭니다. 전면을 살펴볼게요. 저는 오히려 후면 디자인보다 이 전면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었는데 그 이유가 정말 플래그십과 비슷하다.
전면만 보면 진짜 갤럭시 S20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통 보급형 중저가 라인의 전면을 살펴보면 U자형이나 V자형으로 노치가 두껍게 되어 있고 하단 베젤도 굉장히 두꺼워서 전면 디스플레이에서 딱 그 보급형스러운 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A51은 플래그십에 위주로 들어가는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어요. A9 프로에서 처음으로 펀치홀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렇게 플래그십처럼 작은 펀치홀은 A 시리즈에서 A51이 처음인 것 같네요. 따라서 정말 전면이 화면으로 가득 꽉 채워져 있다는 느낌이 들죠. 실제 펀치홀 구멍도 노트 10보다도 더 작게 줄였고요. 이제 제 노트 10은 구형 모델이 되어가는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이 제품은 플랫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는데요. 갤럭시 유저분들 너무 좋죠? 플랫 디스플레이임에도 베젤이 굉장히 얇아요. 특히 하단 베젤도 다른 A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얇아졌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플랫 디스플레이지만 엣지 패널은 그대로 빠짐없이 적용이 됐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삼성은 아마 이렇게 전면에 플래그십처럼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도 넣고 베젤도 극도로 줄여서 플래그십과 비슷하지만 중저가다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만 보면 S20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우측에는 볼륨 조절 키와 빅스비 전원 통합 버튼이 있고요. 좌측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S20처럼 우측에 버튼이 몰려있는 형태예요. 하단에는 C타입 단자와 마이크, 스피커, 그리고 3.5mm 이어폰 잭이 살아있습니다. 플래그십에는 없는 이 이어폰 잭을 잊지 않고 넣어준 것도 이 제품만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단 스피커는 아쉽게도 스테레오가 아닌 모노예요. 따라서 상단에는 스피커가 따로 있지 않고 마이크, 유심 슬롯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어요. 유심 슬롯에는 최대 1TB까지 확장할 수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용량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5인치 FHD 플러스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완전 보급형에는 주로 LCD 패널이 들어가는데 이번 A51에서는 OLED 패널이 들어갔다는 점도 또 하나의 특장점이 되겠네요. 6.5인치의 화면 사이즈는 S20 플러스의 딱 중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율은 S20와 똑같은 20대 9 비율로 19대 9 비율인 노트 10과 비교했을 때 약간 길어요. 얇은 베젤의 큰 화면 비율까지 갖고 있으니까 영상을 볼 때 최적화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게는 187g으로 S20 플러스와 비슷한 무게예요. 체감 무게는 엄청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이 화면 비율이나 뒤에서 말하겠지만 배터리 용량 같은 걸 생각하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나쁘지 않을 정도의 무게? AP는 삼성이 작년에 출시한 5G 통합칩 엑시노스 980을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S8, 갤럭시 S9, 노트 9 이런 것들과 비슷한 수준이니까 최신 고사양 성능까지는 아니죠. 아무래도 이건 가격대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오래 사용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문자나 카메라나 인터넷 서핑 등등 이렇게 고사양 작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는 예민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크게 버벅거리거나 그런 느낌은 안 드실 것 같습니다. 램은 6기가, 저장 공간은 128기가고요. 배터리는 S20 플러스와 동일하게 45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갔고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45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간 건 진짜 만족스럽네요. 온스크린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가서 로그인뿐만 아니라 삼성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5G 전용 모델, OS는 안드로이드 10 원 UI 2.1을 탑재했습니다. OS도 가장 최신 버전인 원 UI 2.1을 탑재해서 원 UI 2.1의 대표적인 기능들을 중급기인 A51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원 UI 2.0에서 원 UI 2.1로 바뀌었을 때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지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여기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애플이 이 작정하고 가격을 내리니까 삼성도 작정하고 제대로 중급기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리뷰를 하면 할수록 들어요. 이런 경쟁 구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물론
LG 벨벳도 있지? 갤럭시 A51 카메라 스펙을 살펴보면요, 위에서부터 500만 화소 심도 센서 카메라,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크로 카메라, 500만 화소 접사 카메라가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은 3200만 화소 싱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요. 고화소 메인 카메라부터 심도 센서 카메라, 그리고 접사 카메라까지 정말 카메라 기능을 다양하게 넣으려고 했다는 게 느껴지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4800만 화소 고화소의 메인 카메라로 찍은 사진 어떠세요? 정말 깔끔하고 훌륭하죠.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표현되는 것이 특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노트 10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노트 10 고개 숙여. 야간 촬영 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 광각, 초광각, 그리고 전면 기본 촬영 모드에서 모두 지원을 해요. 사실 기대를 안 했었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야간 모드가 일반 촬영보다 플립의 디테일을 잘 살려내고 피사체를 어두운 배경과 더 잘 분리하더라고요. 단, 역시나 이게 빠져있을 줄 알았어. 플래그십과 보급형을 나누는 기준이기도 하죠. OIS는 빠졌습니다. 카메라에 집중했다면서 이건 왜 빼냐? 때문에 특히 야간 촬영할 때 흔들림을 좀 조심해야 하는 건 있더라고요. 123도 시야각의 초광각 카메라, 아주 넓고 시원시원하게 찍히는 모습이죠. 풍경 사진 찍을 때 보다 많은 피사체를 담아야 할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왜곡이 좀 심하고 화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건 아쉽더라고요. 라이브 포커스도 지원을 합니다. 심도 센서 카메라가 있어서 배경과 피사체를 깔끔하게 분리하고 또 심도의 정도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예쁜 연출샷 잘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때요? 사진의 감성이 좀 느껴지나요? 제가 작년에 홍미노트 8T 리뷰할 때 이 기능 진짜 탐난다, 재밌다 했던 기능인데요. 이번에 A51에 들어가서 정말 반가운 접사 카메라, 매크로 카메라라고도 하죠. 보통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포커스를 잘 못 잡잖아요. 근데 접사 카메라는 피사체에 아주 초근접하게 다가가서 찍을 수 있어서 그 대상의 질감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 있는 카메라예요. 한편으로는 접사 카메라가 꼭 필요한 건가? 그냥 고화소 카메라로 찍은 사진 확대해서 캡처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 접사 카메라가 화소수가 낮기 때문에 고화질을 기대할 순 없지만 가까이 있는 물건을 찍을 때 질감 표현 능력은 접사가 꽤 쓸만한 것 같아요. 500만 화소라는 낮은 화소수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삼아 활용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전면 카메라 화소수가 높다는 것도 A51의 또 하나의 특징이죠. 영상 촬영은 전후면 모두 4K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짝짝짝짝! 영상 촬영 시에 손떨림 방지 기능인 슈퍼 스테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능 비교해 봐야겠죠? 제가 진짜 열심히 뛰어봤는데 딱 봐도 슈퍼스테디 온오프 차이가 많이 나죠. 성능이 플래그십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쓸만한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세세한 편의 기능들을 살펴보면요, 보급형에서는 따로 지원이 되지 않기도 하는 굿락이 A51에서는 지원이 됩니다. 이 굿락이 지원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갤럭시 유저분들은 아시죠? 굿락의 모든 기능들을 다 지원을 해서 멀티 윈도우나 팝업 창, 카카오톡 알림을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노티스타도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아까 말했던 삼성페이나 로크온 기능, Always On 디스플레이 등 중급기임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에서의 세세한 편의 기능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삼성이 이번에 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플래그십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에요. 물론 당연히 가격대가 중급기이기 때문에 플래그십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 빠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왜 플래그십이 아니면 흔히 을에 빠지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갤럭시 A51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물론 성능이 고사양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플래그십과 비교한다면 빠진 기능들도 많이 있어요. 그치만 정말 중급기 모델 중에서는 최상위 모델이 아닌가 할 정도로 하드웨어적으로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중급기로서 최선을 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스마트폰 기능 다 활용할 거 아니면 거의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너무 부담스러운 플래그십보다 이렇게 대용량 배터리에 깔끔한 디자인에 큰 화면에 삼성페이까지 지원하고 게다가 고화소 카메라까지 탑재되어 있는 이런 중급기 모델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러다가 갤럭시 S20보다 더 인기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갤럭시 A51 어떻게 보셨어요?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